안녕하십니까? 프로이튜브입니다. 오늘은 흔히 이야기하는 ADHD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이상 상태에 처하게 되면 진단이 어떻게 되는지를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무슨 병이 있으면 행동이 이렇게 엉뚱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알아야 현재 상태를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ADHD는 그런 용법으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우리 상태를 ADHD라 해야 수용이 되는 걸까요? ADHD는 만들어낸 질병이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게 무려 EBS에서 보도가 되었던 겁니다. 지금도 유튜브 영상이 있고요. ADHD라는 진단명을 최초로 개발한 아이젠 버그 박사가 사망하기 7달 전에 스스로 양심 고백을 했다고 하죠. 그런데 그 고백은 잠시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신의학에서 주장하는 ADHD는 뇌에 문제가 있어야 합니다. 산만하고 우왕좌왕하고 집중력도 떨어지는 것이 뇌의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의학자들은 중추신경을 자극하는 약물을 통해서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음을 주장합니다. 메틸페니데이트나 아토목세틴 같은 것들을 처방하죠. 그런데 약간 기묘한 사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치료제로 복용한 약물이 치료보다는 기능 향상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기 위해서 동성애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동성애는 원래 정신질환 진단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것이 삭제가 되었죠. 최초의 동성애에 대한 신경학적 관점은 신경퇴화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신경퇴화가 동성애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전체 행동에 있어서 행동의 퇴화도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동성애에서는 그런 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일반적인 능력치보다 훨씬 높은 능력을 보이기도 하죠. 그 말은 곧 신경퇴화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동성애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고 결국 정신질환의 항목에서 삭제되어야만 했습니다. 여전히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말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지만 때론 신경증 반응으로 인해서 자신을 동성애자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BDSM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죠. 이것 역시도 신경증 반응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SM 플레이 중에 본디지 플레이가 있습니다. 이 플레이를 하면 안정감과 함께 쾌감을 느낀다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 외에 때리는 행위 같은 것은 싫다고 하고요. 그런데 과거에 도덕치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정신의학이나 정신간호학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날뛰는 광인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공포감을 주지 않을 정도로 손발을 묶어두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 내용은 정신간호학 책에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정신병원에서도 의사 처방에 따라 사지강박을 실시하기도 하죠. 격렬하게 불안을 호소하면서 진정하지 못하고 발작적인 행동을 할 때 사지강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지강박한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나면 진정이 됩니다. 간혹 어느 환자분들은 묶어줘서 고맙다는 이야기도 하죠. 스스로가 진정이 되었으니까요. 이걸로 폐쇄병동에서 문제가 좀 일어난 사건들은 있습니다만 너무 과도하지 않고 적당하다면 도움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발작적인 상태에서는 주의를 준다고 해서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요. 다시 신경퇴화라는 측면을 좀 생각해 봅시다. 보통 ADHD를 고려할 때 자신의 행동상의 효율이 낮아졌을 때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조용한 ADHD 같은 내용을 통해서 어떤 활동을 끝까지 하지 못하고 현재 하는 일을 계속적 유지하지 못하고 자주 멍 때리고 순서나 규칙에 대한 이해도도 낮고 정리정돈도 잘 못하고 안절부절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행동들을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스스로를 고립하는 명분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경퇴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ADHD라고 진단받아도 잘하는 것은 여전히 수행 능력이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의 수영 영웅인 마이클 펠프스가 ADHD 약물인 리탈린을 스스로 끊었다고 하죠. 그가 신경퇴화의 입장에 있었다면 약을 끊을 수 있었을까요? 전반적인 행동의 효율이 떨어진 것이지 그것이 퇴화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저 역시도 컨디셔닝 프로그램 진행 시에 이와 같은 증상을 호소하는 분과 진행해서 효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물론 생활습관만 어느 정도 교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등장한 것이죠. 그에 비춰본다면 펠프스의 훈련 과정들이 그의 정신에 유익한 영향력을 가지고 왔고 그래서
자신의 주체하기 힘든 에너지의 승화를 이끌어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부적응적 행동을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부적응적 설명을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진단명입니다. 즉, 조급해하고 뭔가 빨리 하고 싶어 한다. 제가 불안장애가 있어서라는 말을 할 때도 있고요. 공부에 집중이 잘 안 되고 그러면 ADHD가 있어서 그렇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드러나는 현상에 대해서 정신의학적 진단명을 적용한다면 치료 유무를 떠나서 행동은 설명이 된다는 거죠. 때론 증상으로 인격을 설명하려는 시도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왜 저런 병에 걸리냐. 두 번째로는 당신이 그러니까 그런 병에 걸리지. 세 번째로는 병이 이렇게 시작해서 끝내는 이렇게 된다. 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반응은 주변에서 들을 수 있는데 첫 번째 반응은 마음과 행동이 딴판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서 병을 끌어들이는 비판의 목소리이며 세 번째는 정신질환의 발달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이 세 가지 예시는 치료와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정신적 문제에 대한 편견을 전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어떤 행동에 정신질환의 문제를 끌어들이는 것은 조금은 모욕적인 의도를 품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인 로널드 랭 역시도 그런 말을 자신의 저서에서 남기기도 했습니다. 금쪽이라는 말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학부모들이 자신의 자녀가 ADHD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난리가 납니다. 병원부터 찾아가서 약도 먹이려고 하는 경우가 생기죠. 요즘은 어린아이들에게 약 처방을 잘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조금만 검색해보면 ADHD 약을 먹는 아이들의 문제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ADHD가 7세부터 시작된다는 말을 들으면 조마조마해지는데 정상 반응에 병의 프레임이 씌워진다면 그쪽으로만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약물 처방보다는 행동 처방이 훨씬 유효할 겁니다. 아이들은 사랑하는 엄마 아빠의 말을 들어줄 것이니까요. 물론 어떤 분들은 제 이야기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치료 경험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왕의 DNA라는 용어를 사용한 치료 원장님의 치료법에 대해서 비난이 아니라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을 한 겁니다. 정신치료에 대해서 경험 없는 치료사라면 약물에 좀 의존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프로이트든지 로저스든지 아동도 자신의 갈등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리다고 해서 뭘 모르고 한 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들도 주변을 관찰하고 불만을 가지거든요. 프로이트의 꼬마 한스를 읽어보면 어른들이 거짓말을 하면 아이들도 그에 따라 거짓말로 복수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아이는 초등학교 때 ADHD 진단을 받고 약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성장하면서 그 약물의 용량이 너무 높아져 버린 겁니다. 물론 내성도 생겼죠. 그래서 약을 끊은 케이스입니다. 그 약을 끊은 게 고3 때였습니다. 그동안 먹던 메틸페니데이트의 용량이 너무 높아져 버린 겁니다. 따라서 약발도 안 들었고요. 문제는 옆에서 보고 있으면 그 약 먹다가 죽을 것 같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약발로 공부를 했는데 약을 끊었으니 공부가 잘 됐을까요? 제가 듣기로는 암기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해력은 뛰어났죠. 정신적 문제를 약물로 모두 다룰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해 보아야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행동 처방부터 먼저 해보는 것이 제일 좋고요. 물론 약 없으면 안 된다고 부르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약 없으면 생활 안 된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약을 꾸준히 복용하면서 생긴 변화입니다. 적어도 기분만큼은 좀 낫게 해주니까요. 이제 슬슬 영상을 마치면서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디지털 정신분석원 카페에서 세미나를 합니다. 시간은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하고 온라인으로 진행하기에 부담 없이 참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프로이트에 대해서 기존에 알던 것들을 조금 바로잡는 시간을 가집니다. 나중에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